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달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영아입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한 초등 6학년까지 있다가 군포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창원지검, 순천지청, 인천지검, 북부지검 등지를 돌면서 주로 이제 특수부와 강력부 검사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검찰을 그만두고 정치에 들어와서 경기도 군포에서 17대, 18대, 19대 연속 출마를 했고 낙선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 정치판에 들어와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이제 풀뿌리 정치에 소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제일 관심을 둔 게 북한 인권이었습니다. 사실 그 인권위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의 편향된 시각들이 있어서 그걸 시각을 좀 교정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북한 인권법 제정하고 북한 인권 심포지엄 이런 데 참석하면서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살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지난 진보 정부에서 도외시한 면이 있어서 저는 그거 바로잡는데 가장 주안점을 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검사는 논에 이제 피를 뽑아낼 수 있어요. 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논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다랑이 논을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안전망을 설치하고 이런 건 정치 영역이다. 근데 제가 정치에 들어서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정치에 들어서면서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야학을 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검사로서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의와 상식이 그냥 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에 들어왔던 거고요. 아직도 제가 그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20년간 저는 험지에서 선거 출마했지만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서구 갑을 선택했던 건 달서구가 대구 전 자치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수성구보다 달서구가 대구 정치의 중심 지역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고 다만 달서갑 지역은 다른 어리나 병에 비해서 조금 주거지역도 노후화됐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왕이면은 그런 지역을 발전시켜서 어느 정도 맞추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자신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메인 공약을 지난번에 시장 선거 났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산단을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이 데이터라는 게 앞으로 어차피 컴퓨터는 우리 일생활에 녹아들었어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 바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AI가 앞으로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선점해서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서갑 지역에 AI 교육 특구를 좀 지정시키면 어떨까? 창의교육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큰 메인은 제가 그걸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을 쭉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저쪽 호산동 쪽에는 호산중학교 부지가 한 3,800평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서 있는 문화센터를 복합센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축전동은 보니까 축전이가 폐교됐으니까 거기도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복합센터를 제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와룡산하고 궁산이 떨어져 있어요. 도시가 단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어지면 생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어줄 수 있는 그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공단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요. 공단에서 나는 분진으로서 되게 주민들이 좀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그 분진을 어떻게 저감시키고 그 대책을 마련할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저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민주주의의 요체가 관용과 절제입니다. 힘을 가진 쪽에서 힘을 절제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거의 의회 독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되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지 자체를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 총선은 어쨌든 보수 진영이 이 가반수를 획득해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그 다른 생각을 서로가 대화
통해서 타협하고 설득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점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상대방 주장이 옳으면 제 주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번 21대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진영 논리에 너무 갇혀 있었다. 법안을 만들더라도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중요한 건지 아니 자기 진영에 중요한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2대 때는 정말 좋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달라도 타협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시장 출마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지방 소멸하는 비단 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면서 어쩌면 대전까지가 거의 범수도권으로 돼 있고 광주, 대구는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대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방의 그런 도시를 하나로 전락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방 소멸화 문제는 비단 대구 간의 문제는 아닌데 서울이 메가시티, 메가서울로 돼서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 과연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성장이 되겠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메가시티는 전 서울보다 대구 경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에 어우러지는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는 게 오히려 대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고 다만 대구를 좁혀서 보면은 대구에는 뭐 시민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름 있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원래는 주력 산업이 섬유산업인데 이게 되게 사양화돼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도 제조업 분야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데이터가 앞으로 미래의 양식이니까 그 데이터 산단을 좀 유치해서 그걸로 대구의 발전 동력을 좀 삼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서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청년들이 여기서 정주하면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대구를 떠나고 있거든요. 그럼 청년들이 떠나고 있으면 대구는 노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도권이 점점 빨아들이면 이 대구라는 도시가 과연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시장님들하고 지역에 뭐 학계도 있으니까 민간이 다 합쳐서 어떤 솔루션을 낼 건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되돌아봤을 때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구를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소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데가 대구였고 수많은 정치 건물들이 탄생한 데 이 대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구에 계시는 여러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평가 그렇게 제가 지역민들한테 들어보면 우호적인 평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당당하고 자존심 있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를 비롯해서 대구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존심과 자부심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지 연고에만 국회의원이 지역 연구가 왜 필요합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달성에 출마를 했을 때 그게 연고가 있었습니까? 연고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는 자체가 굉장히 적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지역 연고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 연고를 내세워서 지역 연고만 기대서 공천 받아서 당선되면은 그 다음에 중앙 정치에 그 다음 공천만 신경 쓰는 거죠. 저는 그런 정치는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년이 주어지든 임기가 뭐 재선에서 8년이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역 발전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중점을 주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법권입니다. 어떤 법안을 제출해서 그게 전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도움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깔아주는 게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보는 거죠. 지역 행사에 나오고 무슨 상갓집 다니고 아니면 내가 뭐 어느 향후회를 다니고 동창회를 다니고 저는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풀뿌리 정치는 여기 지방의원들이 계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예산을 확보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예산 확보해주면 단체장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쓰시면 되는 거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은 지역 의원들이 계시니까 그걸 민원을 받아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들하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고 당신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당신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정치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정치는 신뢰의 정치입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약을 내세울 때 이게 정말 시급한 건지
또 정말 중요한 건지 그걸 먼저 가릴 겁니다. 20년 뒤에 올 걸 지금 얘기하면 거짓말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인지 5년 안에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10년이 지나서 정말 될 수 있는 이걸 구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다만 있는 동안에 저는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그때 그냥 공약을 내세우고 4년 뒤에 봤을 때 그냥 공약 실천도 엉망이고 이런 정치는 안 할 거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것이고 그래야 제가 언젠간 정치를 그만두겠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기억하고 시민들이 기억했을 때 아, 그 사람 자기 말은 책임을 졌었다. 저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믿고 맡겨주시면 그렇게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앙정치에 가서 저렇게 당당하게 정말 존재감 있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 지역 주민으로서 정말 자부심 가질 수 있다. 그런 약속 드립니다. 저는 말을 번지르게 하는 거 별로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먼저 만나고 싶어서 7개동의 상가를 거의 빠짐없이 다녔고 시장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좋은 말씀을 제가 새기고 있고 그 말씀을 정말 어떻게 녹여서 여러분들께 돌려드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영하였습니다.